자,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만났지만 조금 남았던 부분을 제가 보충해야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플롯이랑 리소스, 자원 애니메이션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리는 거랑 이 플롯만 완성시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플롯을 하기 위해서 3-2 모델 플롯부터 그려볼게요. 그래서 모델은 아까 우리가 크리에이트 모델부터 프로세스들 각각의 값들은 같고요.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서 런 셋업 가셔서 여러분들이 값들도 다 hour 기반으로 한 값들을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도 뭐 리포트 기본으로 줬고요. 그 대기행렬들이 있는 거, 자원들 캐파시티 정의된 거,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인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안에 이 지원자들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분일 때, 몇 시간일 때, 몇 시일 때,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어플리케이션 안에 사람이 많은지 그 값을 보고 싶은 거고, 그 값에 대한 플롯을 여러분들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플롯을 만드는 건 요 우측에 위에 보시면 히스토그램과 플롯이 있는데 우리는 플롯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플롯을 위하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데이터 시리즈부터 우리가 하나 만들게 됩니다. 데이터 시리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 지원자들이 in process 지원자들이 얼마큼 있는지 이 안에. 자,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한 수식은 뭘까요? 수식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자들에 대한 얘기니까 엔티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지원자들에 대한 얘기니까 엔티티 아닐까? 여기서 프로세스 안에 몇 명이 있는지는 여기 있죠? number in process. 프로세스 안에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이 수치대로 보겠다. 어플리케이션 수치를 보겠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수식이 끝이에요. 몇 명 있는지 보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실 게 밑에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인 프로세스라고 이 줄을 설명하는데 이게 뭐 시간이 이 데이터가 뭐 20명일 때 30명일 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꺾일 수가 없죠. 3.5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뭘로 바꿔줘라? 포인트 투 포인트가 아닌 스테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엑시스 시간 축인 엑시스 타임 축으로 갔습니다. 타임 축에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될 게 있다면 어디죠? 기침이 나올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바꾸셔야 될 게 있다면 스케일이겠죠. 이 스케일의 값을 바꿔주는 거고, 타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총 몇 시간 돌리죠? 160시간. 그리고 각각의 시간은 몇 분 단위로 보면 될 거예요. 10분 단위? 너무 많아. 좀 보기 쉽게 40분 단위로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50분 단위로 보시면 돼요. 48, 120, 160.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스크롤 트루로 놔주시면 되고, 그거 외에는 뭐 false고,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을 볼 건지 말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true 했을 땐 이 타이틀이 타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을 봐주시면 편하겠죠. 타임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이게 이름도 나와있죠. 타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뭐 넣어주면 되겠어요. 시간인데 어떤 기준이다? hour 기준이다. HOURS. 자, 이렇게 하면 X축 정의가 끝났습니다. 쉽죠? 자, Y축 정의할게요.
y축 정의에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값은 없고, 자, y축은 사람이 몇 명 왔는지 보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 안에 도대체 몇 명이 있는가. 지금 0에서 100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전에 몇 명이라고 예상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수치를 제가 준 거라고 생각하시고 25 정도, 그리고 메이저 인크리즈먼트는 10단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토 스케일 미니멈은 true로 두시면 되는데, 맥시멈 90이 넘어갈 때는 오토 스크롤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보고 싶은 건 비저블이죠. 이름, 도대체 이게 X, Y축이 뭘 뜻하는 건지. 근데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밸류라고 나오죠. 하지만 우리 밸류 값을 보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자는 건 어플리케이션 in process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레전드 값 여기 우측에 이거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표로 다 보자는 거고, 오케이 하시면 끝이 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범위에다가 지정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데이터들 프로세서 안에 몇 개 있는지 다 보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너무 쉽죠? 이거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플러스 정의만 해주면 되니까.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각각의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RP 데스크에 대한 점유 그림을 만들 겁니다. RP를 표현하는, 점유가 되어 있는지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RP 데스크겠죠? 그 데스크 형태로 가는데, RP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건 리소스의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RP가 리소스니까 이 리소스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고, 리소스 그림은 여기에 있어요. 리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모양 같이 생겼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값은 우리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리소스 값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RP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데스크가 바쁘다고 파란색으로 되진 않기 때문에 이 그림만 하얀색으로 바꿔서, 바쁜 것도 데스크는 그냥 하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고요? 자, 내가 바꾸고 싶은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초록색에 있는 네모를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 X차창에 그림으로 여기 페인트 통 있는 모양을 하얀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어때요? 그림이 바뀌었죠? 참 쉽죠? 그래서 유유 상태, 바쁠 때, 인터랙티브 페일드 상태일 때 이런 형태가 된다. 여러분들이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이즈 팩터는 이거에 대한 사이즈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로 둘 거고, 이 사이즈를 크게 하면 더 커져요, 수치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사이즈 조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만들 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다? size area. 뭐예요? 점유하는 범위 있냐 없냐예요. 점유하는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하죠. 그래서 size area를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리소스 모양으로. 그럼 RP 거니까 RP 근처에다가 저거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작아. 좀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RP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 사이즈 팩터가 훨씬 바뀌었죠. 1.4로 바꿔볼까? 1.4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RP 만들었으니까 베티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베티 그림 색깔 바꾸고 점유만 해주면 베티가 됩니다. 베티.
자, 베티 만들었으니까 척은 더 쉽죠? 그림 색깔 바꾸고 점유만 해주면 베티 바로 지금 척이죠, 척. 그 다음 도리스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도리스 선택해 주시고 그림은 다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동일 그림으로 해주시고 점유해 주시고 오케이. 자, 어떻게 돼요? 요로 가죠? 자, 못 믿겠다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요로 옮겨 볼게요. 알피 베티 척 도리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참 쉽죠? 자, 그러면 이 리소스 그리는 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정해주고 끝이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3-2 모델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거는 3-2의 결정 값들, 리포트에서 보는 값들, 어떤 값을 받는지 보시라는 거죠. 3-3부터 해볼까요? 3-3 그림 그리는 건 3-2랑 같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Entity with Application 이 안에서 몇 명이 처리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개체를 줄 때 리소스 값을 캐파시티 값으로 줬고 캐파시티가 4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상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4개로 한 줄로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어렵냐고요? 어렵잖아요. 자, 리소스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줘야 될 거는 론 오피스, 대출 오피스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다 이 말이에요. 리소스 하나 있으니까 하나 선택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에 유효 상태일 때 바쁠 때 책상 그림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책상 그림이 안 되겠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늘리면 되는 거거든. 자,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똑같습니다. 그림을 들어가서 Ctrl C, Ctrl V 네모를 선택하시고 Ctrl C, Ctrl V Ctrl C, Ctrl V 이렇게 하시면 상자가 이렇게 상자가 완성이 됐죠. 딱 맞추는 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를 복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닫읍시다. 어떻게 됐어요? 책상 4개처럼 보이죠? 그럼 바쁠 때도 책상 4개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삭제하시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끄면 책상 4개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안 될 때고 고장났을 때니까. 그 다음에 뭘 줘야 되겠어요? CGR이야. 점유율을 해야 된다. 오케이 하면, 자, 모양 비슷하죠? 4개 됐어요. 그런데 자, 돌려봅시다. 돌려보면 여기밖에 점유가 안 돼. 4명인데 1개밖에 점유가 안 돼.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림 그려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냐? CG 아레아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점유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가 점유 영역이에요. 요거를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우측에다가 도리스 자리에 놔두고 더블 클릭을 하십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점유하려야 되면 설정이 나오고요. 여기서 포인트 있습니다. 포인트 누르시면 애드 하시고 4개니까 우리가 4개를 점유해야 되죠. 4개에 대한 점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개를 추가했습니다. 애드 3번 추가했어요. 그럼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4개가 점유가 추가됐어요. 이거 점유 어떻게 바꾸냐고요? 각각의 센터 잡고 당기고, 센터 잡고 당기고, 센터 잡고 당기고, 센터 잡고 당기고요. 어떻습니까? 엔티티 이름 그려가지고 오문을 바꿔봅시다. 돌려볼까요? 되는지? 어때요?
여자분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네. 볼로 해볼게요. 볼 너무 빨라서 지금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요 그림만 바꾸면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값들을 여러분들이 리포트에 가서 3-2와 3-3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값들 한번 보시고 카테고리 오버뷰 에러가 뜨네요 저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제가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값들을 보시고 해석하는 기준을 살피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리소스 그림 그리는 거랑 그래프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 때 봅시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보기 위해서, 짚어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봐야 될 책 페이지는 106페이지예요.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글로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이미지화 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6페이지에 보시면 저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3-2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2 모델이 어떠한 수치들을 알려주는지, 그래서 문장에서 어떠한 수치들을 알려주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그 수치를 어디에 적어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모델의 이해겠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델로 모델을 구성하는데, 시스템을 모델화하는데 거기서 어떠한 모듈들로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장면이 필요할 거고, 그것들이 이제 글의 내용으로, 흐름으로 표현되겠죠. 우리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수치들로 표현이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와 10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대출 신청하는 모델이에요. 대출 신청하는 모델이고, 대출 신청에는 평균 1.25 시간 간격의 지수 분포에 따라 도착한다. 첫 번째 벌써 나왔죠. 뭔가 지원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시간은 1.25 시간 간격에 따라 지수 분포에 따라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 읽어볼게요. 첫 신청자는 시각 0에 도착한다. 각 대출 신청자는 4단계에 거쳐 처리된다. 맨 먼저 신용도 체크, 대출 계약서 작성, 대출 금액 결정, 대출 금액 지급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신청자에 의해서 4가지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각 단계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의 지수 분포를 따른다. 다른 단계나 도착식 프로세스는 독립적이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신청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신청자들은 여기에서 그리트 모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엔티티 타입의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신청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출 신청자들의 이야기니까 엔티티 타입을 신청자들이 개체들의 타입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청자들은 평균 1.25 시간 간격의 1.25 시간 간격의 지수 분포에 따라 도착한다. 자, 지수 분포에 따라 도착한다. 첫 번째 우리가 랜덤 엑스포 지수 분포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수식을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수 분포 평균 1.25 시간도 적을 수 있다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랜덤한 지수 분포 확률, 지수 분포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따로 주지 않고 익스프레션으로 저희가 수치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엑스포 1.25 몇이었죠?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 1.25 시간으로 해서 크리에이터 모듈의 완성은 거의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것들 맥스치와 퍼스트 크리에이션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초기 시스템은 뭐 비어있고 유유 상태에 있으며 뭐 웜업 시간이라든지 그 도착하는 개수에 대해서 신청자들 엔티티가 지원자들이잖아요. 그 지원자들에 대한 도착 설정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으면 기본 설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맥스 값과 퍼스트 크리에이션은 따로 없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이제 신청자들은 각 시각 0에 도착한다. 각 시각 0에 도착한다. 퍼스트 크리에이션 나왔죠. 각 시각 0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퍼스트 크리에이션 신청자들은 각 시각 0에 도착하는데 따로 도착하는 시각이 따로 없다. 0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도착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단계 순서대로 4단계가 진행되는데, 신용도 체크, 대출계약서 작성, 대출금 지급, 대출금의 결정이 빠졌네요. 지급까지 4단계 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순서대로 이 4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순서 RP를 거쳐서 배틀이 가야 되고, 배틀이 거쳐서 척에 가야 되고, 척을 거쳐서 또 리스에 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모델이죠. 그리고 나오죠. 각 단계의 소요시간은 평균 1시간의 지수분포를 따른다. 각 단계는 1시간의 지수분포를 따른다. 리소스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는 따로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 리소스에 대한 정의 보시면 각 단계에 대해서 각 대출 신청자는 4단계에 대해서 처리되고, 이 4단계가 순서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각 여기서 나오죠. 도착 프로세스는 다른 단계나 도착 프로세스는 독립적이고, 이런 말들이 이제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프로세스는 독립적이다. 하나만 처리 진행한다.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한계의 수는 개체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머릿속에 생각하듯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P가 10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10명이 돼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일할 때 한 사람이 10명 받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개체수, 기타 조건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종료 구축에 대해서는 따로 없다. 오장 참고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4단계에 대해서 내 직원이 똑같은 처리 단계도 담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배치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한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줄 값들은 랜덤한 지수 분포, 평균 1시간의 지수 분포에 따른다. 평균 1.25시간 간격의 지수 분포, 평균 1시간의 지수 분포, 이것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평균 1시간 지수 분포를 쓰려니까 이 안에는 EXPO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익스프레션으로 가서 내가 직접 수식을 평균 지수 분포 찾아서 안에 수치를 넣어준다 라는 게 문제가 될 거고, 그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 감이 나와 있어요. 노멀, 트리아, 유니폼, 베타, 감마, 보아송, 와이블, 이런 분포들이 여러분들 지금 읽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수 분포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지수 분포 말고는 여러분들이 트리아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익스프레션에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트라이앵글 분포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수식을 쌓으실 수 있고, 각 단계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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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이렇게 4단계에 거쳐서 지수분포의 수식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줘야 될 거 뭐 있나요? 뭐 다른 걸 확인해야 될 것들은 있겠죠. 베이직 프로세스 내에서 대기행렬이라든지 엔티티라든지 리소스를 확인해야 될 건 있지만 현재 다른 값을 줘야 될 건 따로 없다는 거죠. 따로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셋업에 가서 두 가지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통계량이 어느 것들이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름, 타이틀, 설명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몇 번 돌려라 이 SPSS 아레나를 10번 돌려라 하면 여기다 10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그리고 웜업 하는 시간 없고요. 총 한 달, 약 한 달인데 원먼스도 해야 되는데 먼스가 없죠. 한 달이면 데이로 표현해야 되겠죠. 30데이 아니면 31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애매해져서 우리는 160시간이라고 적혀 있죠. 160시간이고 hour per day는 하루가 의미하는 시간은 24시간 기본적으로 똑같이 간다. 우리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베이스타임 유닛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 전체적으로 수치를 준 값들이 어떠한 기본 수치로 갈 건지 해서 hour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연속해서 3- 우리 3모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결과치 보는 건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3모델에서 우리가 기존의 직렬 형식을 병렬로 바꾸고 그 병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대출 사무실로 표현을 했고 그것을 시간을 다 플러스를 시켜서 3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통합된 범용 작업을 위해서 이 하나의 단계들 그것들을 표현을 할 때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전체 내부에서는 각각이 나눠진 테이블이란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출 사무실로 론 오피스라는 하나의 자원으로 만들어 버렸지 RP, 베티, 척, 도리스 이렇게까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눠주는 것들은 사실 애니메이션 된 리소스 애니메이션이란 거죠. 그 리소스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그림 이 칸 두 가지는 그림일 뿐이에요. 그냥 그림을 4칸으로 나눈 것 뿐이고 우리가 점유하는 영역을 좀 더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포인트로 4가지 포인트를 줘서 체크가 잘 안되네요.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셔서 포인트를 추가해서 우리가 자리를 4개 만들었던 거 그리고 얘네들이 이 대출 사무실이 4가지의 4명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리소스였죠. 리소스에서 캐파시티로 4명의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른 모델이 나오더라도 뭐 이걸 하나씩은 나눌 수도 있고 2개, 뭐 2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 대신 어떤 걸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가 문제죠. 우리가 여기서 이 칸을 이미지를 이렇게 2개 나눌 것인지 그리고 캐파시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관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정확하게 순서대로만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고 그거 외에 도표나 이런 값들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과치 보는 거. 결과치 보는 것은 책에서 볼 수 있는 값들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결과치를 보고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레나 모델의 비교까지 가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